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은 G70 2.0 터보 그리고 3.3 터보 둘 다 후륜 모델만 이번 주에 좀 비교를 집중적으로 해볼 건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기 범스, 경기도 이천에 있는 범스 모터 스포츠. 여기 범스 모터 스포츠의 기술 이사님이신 이진희 치프님이고요. 네. 이 치프님, 오늘 두 차량을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체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깊게 파고들어서 비교를 해드린 데이터를 이번 주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네, 일단 뭐 3.3 터보 엔진부터 좀 볼까요? 네, 보시죠. 네. 기본 베이스는 이제 람다 엔진이라고 네. 지금 저희 범스에서 쓰는 제네시스 쿠페 차량. 그 차량에 이제 늘 보던 엔진인데 그 엔진을 좀 개량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흡기 VVT. 네. 흡기 이제 가변 캠을 제어하는 방식이 네. 기존에도 이제 오일로 얘를 제어했어요. 흡기도. 네. 근데 지금 신형은 흡기만 전자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제일 일단 눈에 확 들어오고, 기존에도 전자식은 전자식이었어요. 네. 근데 메인 방식이 네. 전기를 줘서 오일의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을 썼었는데 얘도 비슷한 거 같이 보이는데 얘는 완벽한 전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압식의 단점이 뭐냐면 오일이 좀 무르거나 서킷에서 좀 과도하게 주행하면 오일 점도가 변하잖아요. 그 변한 걸 얘가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었어요. 아무튼 신형 람다 엔진으로 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인가요, 그러면? 네, 요거랑 이제 프론트 케이스가 원래는 여기서 이제 잘려요. 네. 이렇게 잘리는데, 네. 그래서 이 알루미늄 부분이 더 올라온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헤드 강성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아니, 전체 엔진에도 강성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엔진도 이제 열이 받고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가 얘 같은 경우 두 개예요. 네. 그 두 개의 마운트가 있는 위치에서 얘네 둘은 잡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 팽창 개수라는 게 있는데 모든 금속은 열이 받으면 팽창해요. 네. 근데 그게 람다랑 세타의 제일 문제점은 냉각수가 고르게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냉각수 순환이 안 되면 요 끝에만 뜨거우면 끝에만 실린더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 앞쪽은 그냥 그대로 정치수를 유지하고, 그러면 블럭이 꼬이는 거예요. 열 받으면. 그러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엔진 블럭을 썼는데, 그쵸? 네. 그런데 여전히 냉각수 계통의 문제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왔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을까? 네. 그런 열 때문에 일어나는 실린더의 변형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네, 막아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커요. 냉각수 라인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 우리는 그러면 강성을 키우자.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가 베이스 모델은 NA예요, 자연흡기. 네. 근데 이게 과급 터보를 올렸잖아요. 네. 터보를 올리면서 얘가 필요한 강성보다 높아져야 되니까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자, 다음 또 뭐 이 엔진 설명해 주시고 싶으실 만한 게 있으면은. 엔진 룸이 되게 이색적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기존의 ECU 같은 게 단열이 안 되고 여기가 다 뚫려 있었어요. 네네네. 지금 ECU가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근데 ECU가 단열이 안 되면 ECU도 전자부품이라 열이 받으면 전기에 저항이 생겨요. 흐르는 저항. 그래서 예전 현대차는 ECU가 이 실내 안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열 같은 부분은 확실히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거리가 머니까 신호가 이제 좀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이제 6,800 RPM으로 회전을 한다. 최고 RPM으로 회전을 하면 이 크랭크 축이 도는 속도가 초당 100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신호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ECU는 엔진 쪽으로 나올수록, 엔진이랑 가까울수록 좋죠. 성능이, 퍼포먼스도 좋고 계산 능력도 좋은데 단점은 열 때문에 엔진룸 안에 있던 이제 ECU조차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퓨즈박스도 대표적으로 기존에 노출형이었거든요. 엔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아예 숨겨버렸어요. 이 안쪽으로 갔네요. 네.
그리고 뭐 특별히 보이는 거는 흡기 필터 사이즈 키운 거. 이것도 이제 전 세대 람다에 비해서 그쵸. 전세대 란다는 요만한 케이스가 하나였어요. 네, 터보로 바뀌면서 이제 그쵸. 흡기량도 흡기량 늘려줘서. 늘려줘야 되니까 양쪽에. 네. 저희 이제 2.0 세타 네. 터보를 좀 보러 갈까요?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얘도 뭐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 세타 엔진에 비해서? 기존 그쵸? 딱 보면 다른 엔진이라고 해도 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제일 지금 엔진 놓아서 제일 인상적인 거는 네. 엔진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뒤로.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냥 딱 봐도 이거는 근데 사실 많이 들어가 보여요. 기존 게 제 기억으로 한 요 정도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차 기준이에요? 제네시스 쿠페. 원래는 얘도 이 로칸 커버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요 위엔 플라스틱, 아래는 쇠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얘도 이제 흡기 쪽만 전자식. 그리고 이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기존 2.0 흡기 필터 사이즈보다 많이 얘도 그냥 커졌고. 뭐딱 보면은 커요. 근데 시프님 네, 이게 지금 딱 보면은 아까 3.3에 들어가 있는 그 트윈 터보 있잖아요. 네, 그 터보보다 한참 커요. 한참 크죠. 얘는 트윈 스크롤 터보라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터보렉을 줄이는 효과가 되게 높고. 네네네. 근데 반대로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배합이 많이 걸려서 실린더 온도가 올라간다던가 촉매 장치가 금방 파손된다던가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배합이 아무래도 터보에 많이 걸리니까 후반에서 펀치력이 약해요. 차가 잘 안 나가, 후반에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윈 스크롤들은 그래서 매니를 좀 길게 뽑아요. 그래서 요거에 제가 한번 현대에서 찾아봤는데 네. 옛날 젠국보다 한 3cm 정도 매니가 길어졌더라고요. 아, 3cm만 길어져도 뭐 노력한 거죠. 노력한 건가요? 네,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추가 엔진룸의 강성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한 네, 많이 모습이 노력했고 보이고요. 이게 이제 구조형 접합제거든요. 네네네. 이게 엄청 많이 요즘에 써요, 현대에서. 기존에 쓰던 방식이 아니에요. 이 구조형 접착제는 강성도 되게 세고 네. 그 충격 흡수도 많이 잡고 그리고 이 철판이 떠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많이 잡아줘요, 얘가. 그리고 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원래 여기에 이제 파워 펌프가 있었어요, 파워 펌프. 네. 근데 파워 펌프가 삭제됐어 지금. 그럼 어디 갔어요? 여기 이제 전자식. 그렇지 네, 그렇지. 네. EPS가 전자식으로 바뀌었죠. 네, 이걸로 바뀌면서 기존에 여기 파워 펌프가 걸리고 네. 여기 이제 아이들 베어링이라고 네. 벨트를 고정하는 이런 베어링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있었죠. 하나 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삭제된 거예요. 그리고 벨트도 적어지고. 그러면 그럼 이제 어쨌든 그것도 구동 저항이 줄어드는 줄죠. 차원에서는 네, 리스폰스가 확실히 좋아지죠. 음, 리스폰스. 그리고 얘가 안에 이제 VCM이라는 그 판막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제어하는 게 여기 뒤에 있거든요. 뒤에 요거. 뭐예요? VCM이 이게- 뭔지부터. 이제 원래는 이게 폭스바겐 아우디 기술인데 뭐 현대도 요즘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네. 여기 막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 RPM 때는 얘를 살짝 이렇게 닫아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람이 들어가면서 얘를 벽을 치잖아요. 네. 치면서 실린더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텀블 와류가 생겨요. 근데 그 와류가 생길 때 직분사 인젝터가 딱 쏘면은 실린더 안에서 이제 폭발력이 세지나? 폭발력도 세지고 기름이랑 산소랑 믹싱을 해주는 거죠. 혼합기 역할을 해주려고 그 밸브를 여기다 달아놨어요. 와류 발생 장치라고 해요. 현대에서 기술 자료 보면은. 네. 근데 굳이 그건 찾아보지 않아도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봤어. 아우디 BM 벤츠에서. 현대는 이제 와서 이제 적용을 한 건데 네. 좋은 시도죠. 그 기존에는 이제 서지 탱크가 반대편이었어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센터잖아요. 네.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의 정 가운데인데 네. 기존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어요. 네네네.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 먹었거든. 그럼 공기를. 끝에는 잘 안 들어갔겠네? 얘는 이제 다 먹고 남은 거 먹는 거지. 어. 근데 얘는 이제 센터로 옮겨놔서 제가 볼 때 좀 더 고르게 공기가 좀 그쵸? 들어가지 않을까? 네, 나눠 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체로 좀 내려가 볼까요? 네, 가시죠. 네. 자, 3.3 하체로 왔습니다. 네, 아까 맞습니다. 치프님이 3.3 하체랑 2.0 터보 하체를 보면서
가장 크게 다른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응? 어떤 거요? 무슨 쿨러가 없다고? 미션 오일 쿨러가 없어요. 얘가 33에 아니요. 3.3은 이렇게 보시면 요 네.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오일 펜이고. 네. 미션 오일에서 여기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출구인가? 하여튼 이 출구일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근데 네. 이 안에 보면 네. 저 안쪽에 네. 검은색 보이세요? 네네네네. 네, 저게 이제 레이싱 팀에서 네. 따로 애프터마켓으로 다는 것보다 더 커요, 사이즈가. 미션 오일 쿨러 자체 사이즈가. 다 근데 혹시 공랭식이죠. 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있기는 한데 얘는 여기 없네? 얘 없어요. 그리고 얘는 왜 여기를 안 막아줬는지도 모르겠어. 언더커버 있겠죠? 쟤는 언더커버 이외에도 네. 여기 보시면 그 인터쿨러로 지나가는 에어가 네. 밑으로 빠지지 말라고 네. 아예 막아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얘는 뭐 빠져도 되나봐 2.0을. 아. 2.0은 뭐 덜 식어도 되나봐. 아. 이게 좀 저는 근데 이거는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좀 웨이커에서 하기에는 좀 너무 양아치짓 아닌가요? 그 인터쿨러 사이즈도 네. 얘가 한 2cm 작은 것 같아요. 3.3보다. 아. 근데 요 통로는 되게 잘 돼 있어. 여기 통로? 되게 유선형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 3.3 보시면은 네. 이게 직각이야. 아 이것도 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급이니까 네. 강제로 바람을 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각진 데서 이제 와류나 턴뷰로 생기죠. 얘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만들기 쉽거든. 플라스틱으로 사출로 그냥 빵 찍어내면 되는데 저런 거는 이제 파이프 밴딩하고 이러니까. 아 오케이. 근데 요 레일은 또 알루미늄으로 잘 해놨어. 레일. 가성 가격 대비. 자 그리고 얘는 그러면은 요 자리에 똑같이 와 보면 얘는 이게 이상하게 이제- 달려 있는데?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 네. 보면 얘는 순행식 오일 쿨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건 웜업기죠. 그냥 수온이랑 피드백 해주는 정도죠. 웜업. 얘는 그죠. 3.3은 제가 알기로 오일 쿨러에 서머 스탯이 달려 있어요. 미션 오일 쿨러에. 그래서 관행되지 말라고. 또 계속 보시죠. 제일 특이한 건 이제 이거 순정 브레이크. 이걸 도풍판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람 받아서 브레이크 시켜주는 안에 냉각. 시켜주려고. 예. 근데 여태까지 이거 달려있던 현대차는 한 대도 못 봤어요. 저는 한 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랬고. 네. 그리고 너클 알루미늄인 거. 네. 너클 알루미늄이고 네. 지금 로암들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네, 덜 다 알루미늄이에요. 네. 그 기존 맥버슨이랑 좀 틀리게 네. 핸들링, 이 웜기어도 네. 많이 앞쪽으로 뺐어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일부러 굴곡을 줬는데 이런 거는 굴곡을 왜 주는 거예요? 요게 다이니까 핸들 꺾으면. 이걸 앞으로 빼면 좋은 게 또 뭐가 있나요? 앞으로 빼면 이제 조정할 때 예민하지가 않죠. 둔하죠, 핸들링이. 둔하게 느껴지죠, 일반적으로. 그럼 둔하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네, 그래서 요거 막 튜닝,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걸 잘라서 네. 여기다가 용접해서 붙여버리세요. 앞쪽으로? 네. 그러면 이제 핸들이 살짝만 꺾어도 많이 꺾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막 튜닝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멀티 맥버슨이라고 요즘 불리우는 건데 현대차가 많이 미는 게 원래 이제 BM에서 주로 썼던 건데 네. 이게 코너 하중 G값을 좀 견디기가 편해요. 그 킹핀 옵셋이라 그래서 네. 맥버슨들은 이게 타이어 센터잖아요. 네. 타이어 이렇게 센터면은 맥버슨들은 이제 범프를 딱 받으면 이 센터점이 이동을 해요. 네. 그 킹핀 옵셋이 변해요. 네. 그래서 내가 코너를 끝나고 나왔는데도 핸들을 똑바로 놔도 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멀티 포인트 맥버슨들은 네. 그 현상이 확실히 적어요. 이 킹핀 옵셋 자체가 트레이드가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주행 안정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이거 보면 원래는 볼트 2개 방식이었어요. 네. 이 슬리브 방식이 아니고 네. 볼트 2개로 이 쇼바를 잡는 방식이었는데 네. 얘는 지금 슬리브 방식이에요. 바뀌었네요. 네. 기존엔 볼트 2개로 하체의 모든 힘을 쇼바에 전달했고 네. 버텨야 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쇼바 전체면이 지지하기 때문에 확실히 강성도 좋죠. 힐링도 좋고. 단점은 캔바 조절을 못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정말요? 네. 그래서 요건 캔바를 바꾸려면 요걸
바꿔야 돼요. 아예 바꿔야겠네. 네, 길이가 다른 걸로. 자, 그리고 네. 저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이거 엔진오일 팬 맞죠? 네, 맞아요. 엔진오일 팬을 왜 굳이 이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더 싸고 보기도 그냥 그게 깔끔하지 않아요? 정비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따로 냅두죠. 현대만의 일은 현대만 이래요. 비엔벤츠 아우디는 이게 통이에요. 네. 통 알루미늄이야. 그래서 네. 내가 뭐 메탈 상태를 한다던가 네. 뭔가 쇳가루가 나왔어 오일팬에서. 네. 오일 드레인에서 오일을 네. 뺐다는 거. 네. 근데 비엔벤츠 아우디는 오일팬을 뜯어야 돼요. 네. 근데 걔네는 이 멤버 자체가 네. 멤버를 내리지 않는 이상 이 오일팬을 못 뜯어요. 네. 오일팬 탈부착비만 70만 원, 80만 원 이러거든요. 어. 현대차는 이것만 풀면 네. 점검은 되죠. 체킹은 되죠. 어. 그러니까 굳이 엔진을 내려서 막 까고 이게 아니라 이 모양은요? 모양은 이제 기존에는 이 철이 네. 이 끝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오일팬이 철로 된 부분이 이만큼. 네. 근데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엔진 강성 키우려고 오일팬 이 알루미늄 부분을 끝까지 많이 내린 거예요. 내리고 나서 일부러 네. 이거를 이렇게 꺾어놨나? 네, 꺾어놓고 여기 이제 기둥 같은 거 이렇게 강성. 그리고 이게 평판이면은 제가 알기로 뒤틀림 강성이 더 높아요. 네. 막 이렇게 된 건 제가 봤을 때 강성 영향이 없을 것 같아. 네네네. 오일팬이 뭐 이 철인 부분이 여기 끝까지 가 있다. 네. 그럼 이 바가지처럼. 그냥 바가지지 뭐 엔진을 잡아준다던가 뒤틀림을 막아준다던가 하는 건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보통 요 엔진 마운트, 네. 이 마운트가 보통 쇠예요, 쇠. 네. 근데 얘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어. 해놨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중요 부품들을 알루미늄으로 하는 이유가 네. 그 필요 광성 확보라 그래서 네. 철들은 네. 랜덤이야. 네. 그리고 이걸 주물로 제작하면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철판을 말아서 만드는데 네. 그것들의 단점은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동이 생겨. 어. 그러니까 우리 뭐 쇠파이프 땅 때리면 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잡음이 생겨. 철로 만든 것들은. 근데 알루미늄 주물은 오히려 진동을 잡아줘요. 진동 억제력도 높고. 이게 단순히 그 현가 질량을 줄이기 위한 뿐만 그건 아니라 아니에요. 사실 이거 알루미늄 통이잖아요. 네. 근데 철 절곡한 게 더 가벼워. 철로 이렇게 철로 만든 게 아니라 철판을 이렇게 꺾어서 만드는 거 있죠. 저 뒤에는 이따가 보실 텐데 네. 그게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워요. 그래요? 그게 더 가벼워요. 무게 재보면. 근데 굳이 이게 통 알루미늄을 한 이유는 진동 억제. 그리고 얘는 이제 특이하게 얘가 진공 펌프를 따로 달아놨어요. 진공 그러면은 펌프라 그래서 전자식으로 만들어내나요? 네, 얘는 펌프가 따로 돌면서 네. 진공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네. 터보차들은 그러니까 엔진 저희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네. 엔진의 진공에 힘을 쓰거든요. 네. 근데 터보차들은 서스탱크 내가 진공인 경우가 없어요. 가속 중에는 네. 강제 랍을 밀어넣기 때문에 진공이 형성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터보차들은 가속을 하다가 네.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네. 브레이크가 안 들어. 진공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단점 때문에 터보차들은 옛날 아우디들이 이런 걸 따로 달았어요. 진공 펌프를. 이건 모든 터보차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다 달려있는 아이인가요?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네. 기존에 이제 세타1 이제 K5 터보, 네. YF 터보는 이게 안 달려 있었어요. 어, 그래서 걔는 실제로 가속하다 브레이크를 한 번까진 돼. 저장하고 있던 진공으로. 근데 막 이렇게 푸싱으로 밟으면 브레이크가 아예 안 먹어요. 그냥 그대로 갖다 박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되게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현대가. 네. 뒤로 또 넘어가 보실게요. 네. 자, 이렇게 오면은 배기 라인이 양쪽에서 빠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배기 라인은 보통 이런 고무 재질로 얘를 잡거든요. 네. 얘도 고무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M이나 BMW M, AMG 같은 경우는 이걸 의도적으로 엔진이나 미션에 물어놔요. 즉 제가 배기가 예. K9 리뷰하면서 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또 아니 이러면은 오히려 그 배기 진동이 음. 오히려 더 타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맞죠? 이걸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실내로 그
엔진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가속 느낌 느끼고 네. 싶을 때. 네. 실제로 M이나 AMG는 오너들이 이걸 좋아해. 악셀 팍 쳤을 때 자기가 필링,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그 진동이 확 올라오는 게 느끼고 싶거든. 그게 불쾌한 진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엔진의 진동. 이거 말고 그 기분 좋게 그 필링 좋게 나오는 진동. 네, 네. 그걸 일부러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미션에 물었잖아요. 네. M은 막 차대에다 물고 이래. 차에다 집중 물고 이래요.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네, 내가 그걸 감성적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물어놓으면은 네. 그게 운전자가 느끼기에 지금 여기도 엔진하고 배기가 물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출력은 재질이 제일 저는 인상적이에요. 왜요? 뭔데요? 이게 스테인레스 사상고라는 소재인데 네. 이 소재가 그 가공성이 좋고 그러니까 연신율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밴딩을 하고 막 찌그러뜨려도 네. 파이프가 막 울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녹에 되게 강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원래 보면 이거 고무잖아요. 아까 전에 차에다 바로 물어놓은 게 아니라 네. 이 고무 마운트인데 이게 저는 좀 아쉬워. 그러니까 좀 스포츠카들 있잖아요. 걔는 이 고무가 되게 딱딱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진동을 쓰는 거죠. 일부러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감성적으로 네. 운전자를 만족시켜 주려고 네네네. 하당해 하는데 앞엔 또 잘 해놨어. 네. 근데 뒤에는 왜 이래놨는지 저는 너무 이제 언밸런스라는 거지. 따라하려면 이제 제대로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하다 간 것 같은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쯤 보시고요. 네. 2.0 터보로 넘어가서 네. 2.0은 얘랑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 한 중점적으로 한번 좀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오일팬. 아까는 오일팬이 강성 일자였죠. 확보하려고 예. 알루미늄을 아래까지 쫙 내려가지고 썼었는데 얘는 이제 아까 말했던 아까 그 말했던 바가지죠. 바가지죠. 바가지 스타일. 별로 좋진 않아요. 그리고 드레인 볼트를 좀 내려 달아주지. 네. 이만큼 안 빠지잖아. 그러네.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이륜이란 말이죠. 네. 후륜인데 여기 사륜 드라이브 샤프트 자리가 있어. 그러네요. 양쪽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전용이면 이 후륜이면 오일팬도 그냥 후륜 거 이런 거 만들면 되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막 있는 거 이렇게 너무 주워다 쓴 티? 너무 나. 이렇게 저는 현대가 이런 것 때문에 지사를 파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요게 이제 댐퍼. 네, 여기 댐퍼고 그게 댐퍼 뭐예요? 전자식으로 네. 이렇게 오리피스라 그래서 네. 오일이 흐르는 통로. 네네네. 통로를 제가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예요. 전자식으로. 근데 좀 특이한 게 네. BM은 그러니까 M 네.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은 네. 이 오리피스가 쑥 전진해서 네. 그러니까 감쇄력을 높게 쓰는 거죠. 네. 근데 얘는 스포츠 모드를 놔도 네. 지가 댐핑 때, 네. 리바운드 때 제어를 따로 해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스포츠 모드를 놨는데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얘는 이제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주행이 불안하다 생각하면 지가 유로를 계속 열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BM처럼 스포츠 모드다. 그러면 그냥 난 좀- 막아버리고 마는 게. 그쵸? 난 하드하게 타고 싶어서 스포츠 모드를 놓은 건데 네. 얘 딴은 스포츠 모드의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겠대. 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 난 좀 하드하게 즐기고 싶어서 스포츠 모드를 놓은 건데 그렇죠. 열었다 닫았다 왜 하냐는 거지 저 저는. 미스테리가 하나 풀렸어요 지금 치프님 덕분에.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그 분명히 댐핑압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차인데 네. 댐핑압만 따로 조절하는 버튼을 안 만들어 놨더라고. 없어. 그러니까 운전자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차가 지가 계산된 대로 상시로 그 바꿔요. 그래서 얘는 G 센서가 BM은 한두 개 있잖아요. 근데 얘는 네. 각 축에 G 센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바퀴가 조금이라도 슬립이 나거나 노즈다운이 심하다 생각하면 그쪽만 쇼바를 제어하는 거야. 감쇄력을 지가. 현대 딴에는 신경 더 많은 쓴 돈을 거지. 쓴 거예요. 네, 신경 쓴 거지. 그죠? 그렇죠. 근데 욕을 먹는 이유가 네. 가도 넘어갔다 이거야. 어. 무슨 럭셔리 스포츠카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컨셉 유지하려고 막 좀 프로그램 어렵게 한 것 같은데 그냥 오히려 쉽게 갔으면은 극찬 받았을 거야. 그래서 스포츠카인데 막 이런 진동 댐퍼 같은 거 막 이상한 거 달아놓고 그러니까 너무 안 어울려 컨셉이랑. 그리고 이제 요 오일 쿨러 네.
올쿨러인데 뭐 신차 조립이라 그럴지 몰라도 네. 못 맞췄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까 그 차 나오자마자 사지 말라는 게 다 이런 거야. 조립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보면 왁구도 안 맞아. 그러네. 브라켓 왁구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나다 보면 계속 개선되거든. 그러니까 차 나오자마자 현대차는 사지 말라.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비자한테 베타 테스트를 하냐고. 애초에 지들이 보고 지들이 봐도 잘못됐잖아. 그럼 수정해서 차를 팔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도 되나? 이지랄하고 만드니까 어? 그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자꾸 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배기 라인을 지금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강제로 물려놨어요. 강제로. 이 앞쪽도 볼까요? 앞쪽, 네, 이쪽도 물려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저거보다 네. 배기음이라기보다 이 네. 총매가 무겁거든. 아, 그래서 엄청 이건 무거워요. 고정에 네, 업그레이드가 고정. 되겠구나. 터빈, 그러니까 이 터빈도 보면 터빈도 이제 고정하려고 엔진에 아, 물어놨죠. 그러네요. 그 특이한 게 이 사이즈가 네. 눈으로 봐도 한 100mm 되거든요. 네. 근데 기존 젠쿱이 이게 60파이가 안 돼요. 엄청 커졌네요. 그러니까 엄청 커졌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트윈 스크롤, 네. 배합이 세다. 네. 그 배합을 많이 빼주려고 네. 엄청 큰 사이즈를 썼어요. 총매도 보면 대용량이야. 음. 엄청 대용량. 음. 기존 젠쿱이 요만에 따르면 네. 이만큼하죠. 네. 그리고 원래 이게 마운트가 하나였어요. 네. 하나. 네. 근데 여기 추가로 또 달아놨어요. 네. 이게 뭐 무슨 마운트? 디프 마운트죠? 디프 마운트인데 네. 디프가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움직이거든. 네. 네. 근데 옛날 젠쿱은 이게 하나였어요. 네. 잡아주는 게. 그래서 실제 이렇게 움직였어. 주행할 때 가서 팍 하면 디프가 같이 팍 이랬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죠. 딱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드라이빙 할 때 그 느낌이 얘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네. 젠쿱보다 이 하체 설계 있잖아요. 네. 뭐 흔히 말하는 무슨 지오메트리 설계. 네. 그 뭐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토크 스티어나 주행 중에 오버 스티어가 나기 힘든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잘 안 나게 해놨어요. 트레일링 암 같은 것도 네. 같은 각도로 보통 셋업 안 하는데 같은 각도로 위아래로 셋업 해가지고 아, 위아래 동시에 네, 위아래 같은 각도로. 같은 각도로 셋업해서 아, 그러네요. 설계 자체가 틀려요. 원래는 요 트레일링 하면 앞쪽으로 이렇게 보내거든. 네, 맞아요. 비행처럼. 맞아요. 그런 건 이제 오버 스티어링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요. 네. 자연스럽게.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있고, 요런 이제 보강하는 거. 네. 보강 파츠도 되게 많이 신경 썼고. 네. 자,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치프님. 네. 현대차를 그냥 딱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네, 요 G70으로 인해서 좀 변할 만큼 현대가 좀 많이 발전을 했는지. 많이 발전은 했어요. 네. 발전은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저도 차 처음 봤을 때 그냥 독일 차 감성이 많이 느껴졌고, 완성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네. 막상 이렇게 뜯어서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네. 아직도 현대스러움이 묻어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의 아이덴티티잖아요. 뭔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네. 소비자한테 떠넘기고 이런 게 사실 뜯으면서 좀 보였는데, 아이덴티티라고 하기에는 근데 뭐 워낙 많이 팔렸고, 네. 근데 이번에는 완성도를 많이 높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의도한 거 부분도 되게 많이 보이고, 네. 그러니까 크게는 많이 바뀌었는데 네. 세세하게는 아직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아, 오늘 진짜 정말 너무 고급 자료들이면 사실 기술자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영상에 말씀해 주시기가 또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네, 뭐 그런 거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오픈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 만들어가지고 자주 좀 시청자분들께 찾아뵙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종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웬일이에요, 치프님? 아, 제가 방송 중에 리뷰 중에 말을 못한 부분이 좀 몇 군데 있어서 다시 하고 싶어서 진짜로?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네네. 아니 그렇게 고급 자료를 많이 알려주시고서 뭘 아직도 뭐가 남았나요? 제일 고급적인 부분을 네. 제가 간과하고 몇 개 빼먹었어요. 아, 네네네네. 사실 다음에 그냥 다시 한번 잘할까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회사 소속이고 네. 제 위에 이제 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을 했더니 네. 아 더운데 촬영하느라 고생 많았다. 어. 다시 찍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당일날 찾아왔어요. 제가 다음 주면 호주를 나가야 돼서 이대로는 호주를 못 나갈 것 같아요. 못갈 것 같아서. 아니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일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빨리 설명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얘가 밸런스 샤프트라는 게 들어갔어요. 요 크랭크 축 네. 바로 밑에 맞물리는 부품인데 네. 이제 엔진 안쪽에 위치한 거예요. 네. 근데 엔진 안쪽에서 하는 역할은 이 사기통이잖아요. 네. 사기통 같은 경우 아무래도 6기통보다는 진동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세타 엔진 사기통이 네. 늘 갖고 있었던 네. 문제가 메탈 베어링이 잘 네. 네. 손상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네. 세타 NA도 문제가 있었고 네. 터보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 세타 엔진을 랜서 에볼루션이 쓰는 건 아시죠? 미쓰비시. 저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도 이 세타 엔진을 사용해요. 현대에서 받아서요? 네,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제 아, 정말요? 사다 쓰고 있죠. 근데 그 랜서 에볼루션은 세타 엔진을 개량했어요. 자기네들이 튜닝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튜닝 부품의 핵심이 밸런스 샤프트였어요. 밸런스 샤프트. 예, 미쓰비시는 항상 밸런스 샤프트를 사기통에 넣어왔거든요. 정확히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정확히 이제 진동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밀잖아요. 네. 밀면은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네. 이런 작용을 크랭크 축이 항상 받고 있는 거예요. 밸런스 샤프트는 반대에서 네.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아 반대에서 다시. 그렇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그러면 쉽게 역할을 설명하면은 사기통 엔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진동을 제가 돌면서 상쇄를 시키는 네네, 거네요. 상쇄시켜주는 장치예요. 그게 어쩐지 좀 있었고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실 거예요. 네. 그리고 2.0이랑 3.3 두 네. 엔진 모두 그 가변식 오일 펌프가 들어갔어요. 네, 그건 저기도 좀 볼까요? 네. 네, 이 오일 펌프도 엔진을 뜯어야 볼 수 있는 부품이에요. 네. 네, 가변식 오일 펌프의 장점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속 주행을 할 때, 네. 그때도 오일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4에서 5kg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아이들에서는 1.5kg. 네. 근데 그 오일 압력을 생성하기 위해서 오일 펌프가 받는 이제 저항이 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연비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엔진도 좀 거칠게 느껴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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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속 네. 주행할 때는. 네. 네. 근데 얘가 가변으로 정속 주행이다라고 생각되면은 유로를 열어서 오일압을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치를 처음 봤어요, 사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아니요, 세계적으로 처음 봤어요. 세계적으로? 네, 보통 M이나 AMG는 펌프를 2개 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했는데 네. 펌프 하나로 가변식을 채택해서 쓰는 방식은 처음 본 거죠. 현대가 거의 최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거네요.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시도 어쨌든- 자체가 되게 좋다는 거죠. 아 시도 자체가. 네, 그리고 검증이 자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네. 적용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3.3 엔진은 요 뒤에 이제 썸머스탯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썸머스탯. 이게 원래는 엔진 내에서만 냉각수가 흘러요. 네. 그리고 엔진이 뜨거워지면 여기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네. 이 라디에이터에 있는 냉각수가 이제 엔진으로 공급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기존 방식들은 이게 기계식이에요. 네. 기계식이라는 게 그 완전히 뜨거워져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지금 적용된 전자식 썸머스탯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자기가 알아서. 아니요. 이게 가혹 조건이다. 네. 엔진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네. 싶으면 지가 여는 거예요. 되게 혁신적인 기술인 거예요. 전자식 썸머스탯도 보기 네. 힘든. 굉장히 보기 힘든 거죠. 아, 근데 그래요? 해외 차들은 이미 여러 차종은 쓰이고 있는데 현대는 최초 시도한 거죠. 현대는 최초 시도. 네, 그리고 어. 그 히팅 코일을 네. 썸머스탯 내부에 적용한 방식이라 네. 현대에서 특허를 따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번거롭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또. 아니에요. 다음번에 제가 네. 좀 제대로 네. 좀 해드릴게요. 아 여기 이 이상 어떻게 더 제대로 해? 아니 근데 네. 저기 언제 갔다 또 호주는 갔다 언제 오세요? 2달 정도? 2달? 네. 거기 월드 타이머 덱이라고 네. 전 세계적인 이제 레이스가 개최되는데 네. 그 월드 챔피언 타이틀 한번 따보고 싶어서. 직접이요? 아니 직접 드라이브는 아니고 아, 월드 챔피언 팀. 아 팀에 네, 팀 캠프죠. 팀 캠프에 들어가시는 거구나. 네네 맞습니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시고 영상에서 꼭 또 한번 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 오토라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사랑해주시는 그 배우 김사랑 님과 몸매의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골프계에 떠오르는 미니스타 정현우 프로 가 선전하는 더클래스의 워시앤코트 제품으로 한번 이제 세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래스의 하이클래스 워시앤코트, 이 제품이 지금 저희가 요즘에 많이 광고하고 있는 모트라인의 마약왁스에도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SiO2, 요게 이제 유리막 코팅 할 때 들어가는 메인 성분인데, 그거를 이 제품은 카 샴푸랑 믹스를 했어요. 믹스를 해서 세차하기 전에 자, 일단 1차로 물로 초벌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시앤코트를 사용해서 샴푸 한 번으로 얼마나 그 발수 기능을 톡톡히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야. 자, 지금 세차할 때 카샴푸 대신에 뿌려가지고 미트질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발수가 나요. 근데 이 워시앤코트 제품 자체가 사실 이렇게 카샴푸 용도로 원액으로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거 말고 다르게 또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물기 닦으면서 세차가 다 끝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원액으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희석을 좀 하셔야 돼요. 희석을 하셔가지고 차 전체에 뿌린 다음에 그냥 물기 같이 한번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용한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 세차가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뭐 얼마 안 있다가 차에 뭐가 조금 튀거나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뿌려가지고 리터치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 제품 더클래스 몰과 그리고 모트라인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도 그렇고 더클래스 제품도 그렇고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리뷰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